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첫 마디 혹은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고민되시죠? 첫 문장을 잘 시작해도 그 다음 문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외국인이 묻는 말에 간단히 답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도 한두 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꽤 오래 한 사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사 설명 칼럼 저자 토니 송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하길래 두 마디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한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특별한 문장의 틀이 없는 편이라 조사만 제대로 쓰면 단어 순서는 오야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들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나는 어제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어제 시장에서 나는 친구를 만났다. 시장에서 어제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시장에서 만난 것은 어제였다. 어제 시장에서 만난 사람은 친구였다. 그 같은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정이 다르다. I met a friend of mine in the market yesterday.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순서로 이렇게 쓴다. 영어는 뭡니까? 문장 성분마다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말을 집어넣으면 뭐 문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이제 써야 되겠죠. 문장 한마디만 하고 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친구도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물건도 구경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처음에 친구 만나 해놔놓고, 친구도 보고, 물건도 보고, 뭐, 이런, 사람 구경도 하고, 이러면 범위가 더 확대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리무중이 되면 말하는 사람도 뭡니까? 내가 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되게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야. 우리가 보통 우리는 뭡니까? 문장에서도 뭡니까? 무슨 말이 이어질지 우리는 몰라. 그죠? 우리나라 그 문장이 그 특징이 그렇죠. 특징이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것도 이 다음 문장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오야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아직 우리 한국어가 좀 덜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자리가 이렇게 딱 정해지가 있죠. 자리가 이렇게 다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어가 왔어, 제일 앞에. 주어가 먼저 왔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겠어요? 동사가 이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 동사가 만났다. 타동사도 타동사. 그러면 뭐,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해 주겠구나. 목적어가 오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만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났을까? 언제 만났을까? 이런 게 이제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진다면 그런 내용이 당연히 이제 in the market, yesterday 이런 순서로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면 하나의 완결된 정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침표 딱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뭡니까?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뭐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조사만 목적은 널 그죠? 주어면 가는 언이 뭐 있죠. 그런 게 이제 조사만 탁 붙이면 자리는 어디다 앞에다 갖다 놔도 끝에다 갖다 놔도 중간에 갖다 놔도 뭡니까? 의미가 똑같아. 문장 의미라는 게 똑같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말은 뭡니까? 그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그래야 뭔 말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우리말의 특징이다. 즉 예측성이 없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 영어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언어죠.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틀이 있다. 영어는 문장에 틀이 있다. 그 다음 문장 이어질 때도 뭡니까? 당연히 영어에서는 아무거나 우리말처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첫 던진 그 문장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만 그 다음 문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말처럼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이제 영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영어 문장에 I met a friend of mine in the market yesterday. 이 문장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이 이어질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나는 내 친구를 만났어. 시장에서 만났어. 어제 만났어. 시장은 뭡니까? 자기 사는 곳 가까운 그 시장을 가죠. 어느 시장이라 말 안 해도 뭡니까? 그 시장을 금방 떠올린다. 그래서 in the market, 더를 붙여줬다 이 말이. yesterday라는 거는 궁금할 여지가 없죠. 오늘 시간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궁금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또 독자 궁금해하는 거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친구. 시장에서 만난 그 친구가 이제 궁금해지겠죠.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 친구 만나서 시장에서 뭐 했는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둘이서 손을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독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하다면, 친구가 또 뭡니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남자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잖아. 야, 옛날에 소꿉장 나는 여자친구 만나서 시장에 갔다가, 이래 되면 뭡니까? 또 서토리가 하나, 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마켓이나 예스들이 궁금한 게 없고 친구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다음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와야 된다. 그 친구에 대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문장이 영어에서는 이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장이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I met a friend of mine in the market yesterday. She was my classmate in my high school day. 그녀는 우와 여자였어. 같은 반 친구였어.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였다. 이러니까 야 예사롭지 않죠. 예사롭지 않다면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 같이 점심 먹었어. 점심만 먹었어. 저녁에는 이런 궁금한 게 막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스토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말은 뭡니까? 아니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앞에 문장, I met a friend of mine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먼저 제시된 문장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다음에 이어질 문장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힌트가. 중요한 힌트란 게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궁금해 하는 그거야. 그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지.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주의한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야, 뭔 소리 하냐, 임마. 내가 바쁜데, 갈란다고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는 것. 첫 문장의 구성은 원칙 뭡니까? 먼저 상대방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을 탁 던져주고, 그 다음 문장에서 궁금한 거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정보를 제시해주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한 건데 글이든 말이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라는 얘기죠. 영어로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이 원리를 대체로 다 지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죠. 글도 뭡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독자를 전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 혼자 쓰는 일기하고는 다르죠. 그렇다면 뭡니까? 방송이나 글에서도 이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gin today with a grim statistic. 우린 오늘은 암울한 통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뉴스 시작할 때 begin with 영어에서 씁니다. We begin with 뉴스 들어보면 we begin with grim statistics. 암울한 통계로 첫 뉴스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암울한 통계라는 말을 들은 독자는 어떻습니까? 시청자는 궁금하겠죠. 왜 암울해? 너무 안 좋은 내용이네.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 관련되는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음 문장에서 measles cases in the U.S. 미국에서 홍역 감염자들의 숫자. 홍역. 우리나라는 홍역 거의 없죠. 왜냐? 예방접종만. 미국에는 예방접종이 법정 예방적 의무 접종이 아닌 모양인가 봐. 그래가지고 뭐야? 그 30년 만에 최고 수치에 도달했다. 2,300명이 감염이 됐다. 홍역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고 애기들이죠. 애들이 암울한 통계, 그 암울한 통계에 대한 내용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영어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BBC 팟캐스트 보겠습니다. BBC에 보면 뭐 We begin in Japan. 일본 뉴스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 거기 일본에서 뭐냐? Many people are trapped in a shopping center. 그 쇼핑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런 얘기죠. Following a powerful earthquake. 왜 갇혔을까? Following a powerful earthquake.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갇혔다 이런 얘기죠. 그래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길래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갇혔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문장에서 진도 7.1 강진이 구마모토 남서부 도시인 구마모토를 강타를 했다. 거기서 그 쇼핑몰에서 폭발 사고,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고 화재가 있었다. 이러니까 목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앞에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이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nt noodles, hot patties, sliced bread. 이거 주 재료가 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밀이죠. 주식이죠.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 주식이 이제 빵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뭘로 만들어진다? 밀이다 이런 얘기죠. 이 기사에서 뭡니까? 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밀하면 사람들이 조금 거리가 있죠. 밀은 뭐 볼 수는 없다.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빵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빵이다. 빵을 먼저 빵을 갖다가 먼저 제시해서 독자들이 이제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죠. Wheat is at the heart of the modern diet. 현대 식단의 중심에 있다. 밀은. 그렇죠. 밀가루 많이 먹는다. And this year, it is facing accumulation of modern dangers. 밀은 직면하고 있다. 현대적 위험들이 축적되어 있다. 위험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많은 위험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어느 정도 사기를 주나? 밀 못 먹는 거야? 밀가루 우리 혼자 못 먹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궁금하게 해놔놓고 다음 문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The bread baskets of the world. 세상의 bread basket. bread 빵이고 basket은 바구니죠. 세상의 빵 바구니들. 여기서 빵 바구니라는 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곡창지대, 식량을 생산하는 곡창지대를 영어로는 이제 bread basket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들 있죠. 미국, 우크라이나, 밀 같은 건 이제 집단적으로 엄청난 그 넓은 토지에 재배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getting pummeled. get 플러스 pp 해가지고 뭡니까? get 수동태이죠. get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럴 때 get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뭐한테서 by drone strikes. 드론 공격으로 많이
받는 데가 어딥니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밀집에 그 소련군의 그 드론 공격으로 지금 초토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devilish weather, devil에서 나온 거죠. 악마 같은 날씨. 요즘 어떻습니까? 악마 같은 날씨죠. 특히 여름이 지금 너무 뭡니까? 고온 가뭄해 가지고 뭡니까? 농작물들이 지금 수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그래도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꼭창지대가 뭡니까?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배경 지식에서 들어와 줘야 된다. 수확량이 적으면 이제 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던져주고 그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구조. 딱 똑같죠? 딱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은 어떻느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1장, 본문이죠. 본문 1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거 보면 The fate of British cycling. 영국 사이클링 협회의 The fate. 운명이 changed. 변했다. One day. 하루아침에 변한 거야. 2003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운명이 확 바뀌었어. 그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또 바뀌었고. 왜 그날 바뀌었는가?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합니까? 궁금만 합니까? 아주 궁금해지죠. 그전에는 어땠을까?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 그 내용을 이제 그 조직이 돼서 쭉 했는데, 대충 간단히 번역서를 제가 갖고 왔는데, 23년 어느 날, 브리티시 사이클링 운명이 바뀌었다. 새 감독을 영입을 했어. 데이브 브렐스퍼드를 새 감독으로 영입했는데, 그전에는 뭡니까? 1908년 올림픽 금메달 한 개밖에 못 땄어. 그 엉망이야. 그런데 이 감독 채용해가지고 뭡니까? 완전 이 감독이 와서 바꿨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래 사이클링 그 협회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쭉 이래 설명하는데, 크게 바꾼 건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 바꿨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뀐 내용을 쭉 이 책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서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uilding a Story Brand by Donald Miller. 도널드 밀러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책이 있는데 볼까요? Most companies,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waste, 낭비한다. enormous amount of money. enormous는 뭡니까? 거대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 말이죠. money on marketing.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우와, 어마어마한 돈을 왜 낭비하고 있어? 왜 마케팅에 그렇게 낭비를, 어떻게 마케팅을 했길래 그런 돈을 낭비를 할까? 낭비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 궁금해지죠.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진다 이 말이야. 그 회사라는 거는 뭡니까? 전문가 집단이죠. 전문가 집단인데 왜 그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해진다. 도대체 낭비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 그죠? 조금 자세한 설명이 좀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거 이제 쭉 설명하는데, 돈을 막 쏟아붓는데 gets no result.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야.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을까? 마케팅 하면 이제 판매량이 이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 결과가 없어. 그럼 뭡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없어. 그 말은 뭡니까? 야, 우리 물건 잘못 만드는가? 물건이 좋은 게 아닌 모양인가 보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반응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품은 좋은데 그 제품에 대한 뭡니까?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The way we talk about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이 책의 이제 주장이죠.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 스토리도 어떻게 만드는다는 거에 쭉 설명해 주는 게 이 책의 이제 주제죠. 주제다 이 말이야. 그 주제로 이제 독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관심이 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놨다. 이거 보면 이제 번역성. 대부분의 기업은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한다. 피 같은 돈을 한다. 제품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좀 잡혔습니까? 잡혀야 됩니다. 말이든 글이든 먼저 뭡니까? 독자나 대화 상대방의 관심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말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덧붙여주면 되겠다. 정보를 덧붙여주면 된다.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는 뭡니까? 문장 이렇게 전개해가는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말은 뭐 특별한 제약이 없다. 오야마합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A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B라는 문장, A라는 문장하고 깊은 밀접한 관련이 있나? 예를 들면 A 문장에서 던졌던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내용,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내용의 문장들이 이어져야 영어가 이제 짜임새 있는 이제 글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먼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딱 써놨죠. 써놔놓고 그거를 번역기에다 넣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의 특징이 뭡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성이 없어. 연결성이, 제약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한 문장 탁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이 뭘 말해야 될지 몰라. 우리말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연결성이 없어. 그런데 비근한 여러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도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이제 보도하는 기자들 보면 뭡니까?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컨닝 페이퍼 딱 들고 있죠. 스마트폰 그 대본 써놓은 거. 그거 한두 마디 탁 던지고 나면 뭡니까? 눈이 어디로 갑니까? 스마트폰 그 대본 보면 대본 보고 또 읽고 대본 보고 이럴 거. 뉴스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CNN이나 BBC 뉴스 같은 거 현장 보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없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외워서 하는. 외우기는 뭘 외워? 머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좋아. 외워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해. 그 사람들 뭡니까? 한 문장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앞에 한 문장에 뭐 힌트가 있어. 관련되는 내용을 그 다음 문장이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뭡니까? 그대로 궁금한 부분을 또 그 다음 문장에 또 해주면 돼. 그럼 거기서 두 번째 문장에 또 궁금한 게 또 붙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 또 해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영어에서 이제 글이나 말을 이래 쭉 전개해 갈 때는 뭡니까? 우리처럼 뭡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성 제약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뭘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영어는 뭡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런 제약을 따르기 이르기 때문에 뭡니까? 굳이 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문장 안에 다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덧붙여가는 구조로 영어는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영어식 사고가 이제 돼 있으면 뭡니까? 말을 자동적으로 잘 하게 된다. 꼭 독자가 궁금해할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하죠. 영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유튜브도 그랬죠. 유튜브도 그랬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쭉 썸네일 이렇게 쭉 넘기다가 뭡니까? 스크롤 하다가 뭡니까? 탁 여러분이 시선을 확 끄는 걸 보면 뭡니까? 그거 이제 들어가 보죠. 탁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들어갔는데 시선은 끌었는데 클릭을 했는데 내가 이런 내용이 전개될 거다 생각하고 탁 들어갔는데 막상 내가 원했던 내용이 전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넘겨버려죠. 넘겨버린다. 이런 얘기에. 글도 맞죠. 그게 이제 서양식 접근. 원래 기본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아직 그게 이제 체계화가 안 돼가 있다. 우리말은. 영어는 그게 이제 오래된 하나니까 영어 사용한 지가 오래되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된다. 한글 만든 지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다. 그래 아직 한국어는 아직 체계화가 안 됐다. 이런 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창한 영어 구사는 어떻게 된다? 우리말을 번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영어식 사고. 영어하고 우리말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영어식 사고에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이 돼야 비로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역 잘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번역하는 거, 막 영작하는 거, 이런 거 막 스피킹 해나는 거, 설명하는 거는 뭡니까? 영작하고 하는 거, 우리말 탁 던져놓고 그걸 영어로 어떻게 바꾸고 하는 거, 뭐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그래갖고는 뭡니까? 영어 스피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역만 해갖고 영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문장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사 설명 칼럼의 저자 토니 송이었습니다.